네, 안녕하세요. 적부이진입니다. 오늘은 북파자미도 수도 뭐 여러 이렇게 파가 있는데, 뭐 제가 배운 관법이니까 제 관법 위주로 이렇게 오늘 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오늘 뭐 이렇게 이혼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, 이혼 조건은 이렇게 쌍기의 권입니다. 그러니까 명천선, 구관선, 그 네 개 궁리를 돌려서 쌍기의 권이 되면 이제 이혼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, 이 쌍기권이라는 거는 어떤 뭐 언쟁, 다툼, 뭐 깨진다,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이렇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일단 이혼을 하려 그러면 이게 선천적으로 이혼수가 있어야지 어느 대안을 만날 때 이혼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지. 선천에서 이제 이혼수가 없는데 어느 대안에서 만났다고 해서 이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선천과 대안이 일치가 될 때 이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일단 선천을 이제 살펴보면, 선천이라고 이제 하면 이제 일대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래서 일대한은 이제 여기 이무공이 일대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이제 선천 명천선, 선천 부관선을 이제 돌려서 쌍기의 권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, 일단은 그 쌍기라는 건 선천 화기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쌍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,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일단 선천 부처궁이 경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럼 여기 경관의 사활을 돌리면 천동 화기가 되거든요. 이게 이제 쌍기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근데 일단 쌍기가 됐으면 권이 이제 또 명천선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러면 그 선천 천이공인 이 무간, 여기에서 이제 무탐몰 해가지고서 쌍기의 권이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. 그러면 이 여자는 이미 선천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근데 이 여자분께서 2017년에 그 을류대한에서 이제 이혼을 하셨거든요. 그러면 이제 또 대안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, 일단은 선천 거를 좀 이렇게 쌍기권을 지우고요. 그럼 을류대안인데, 을류대안에 대한명천선 또 대한부관선을 대조를 해야 되는데, 대한명궁의 사활을 돌리면 또 을기량자음 해서 자궁에 또 쌍기가 선천화기하고 더불어서 이제 쌍기가 성립이 되게 돼 있고요. 그러면 또 권이 부관선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그러면 대한부관선이 이게 미궁하고 축궁이 되는데 이제 이궁이 되거든요. 근데 대한관록궁인 기간에서 돌리면 들어가지가 않고, 대신에 대한부처궁을 돌리면 여기 거문학원이 돼요. 근데 거문학원에서 두파에서는 이 권하고 선천권하고 여기 만나면 일보행 법칙에 의해서 이 권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권이 자궁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결과적으로 쌍기의 권이 되게 돼 있죠. 그러면 언제 이제 이혼을 하느냐, 유년에서 연혼을 따져봐야 되는데, 그러면 자궁이나 오궁에 유년에서 권이나 기가 들어갈 때 이혼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2017년도가 이제 정년이니까 정월 동 하게 되면 또 여기 이제 유년에서 권이 들어가니까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논할 수가 있게 되죠. 근데 이렇게 권이 직접적으로 이 자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보행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이혼 자체가 그렇게 뭐 합의 이혼이라든지 이렇게 순탄하게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
사안이 좀 복잡한, 가정상가 좀 복잡한, 그러니까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정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얽혀 있어서 좀 시끄럽게 이렇게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형태가 되는데, 실질적으로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께서 이렇게 좀뭐 제3자계 이성이 들어온 거죠.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이제 17년에 이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 을류대안에서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 대한천의궁이 이 기간에서도 이 문곡 화기가 되면, 그럼 또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자궁이 화기하고 협으로 이쪽으로 또 화기가 이렇게 안착이 되거든요. 그럼 여기서도 이 축궁에도 쌍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대한천의궁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한 부관선에서 나와야 되는데, 대한관록궁 보니까 또 기간이야. 그러면 여기 또 탐남학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도 이혼이 되죠. 그러면 이 축궁에 유년의 권이나 기가 들어올 때 이혼을 하는데, 결과적으로 자궁이나 축궁이나 유년은 같아요. 왜냐 그러면 17년도면 또 검은 유년의 정간의 검은 학위가 또 다시 이렇게 여기 안착이 되면서 이 친구하고 축궁으로 또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2017년이 확률이 좀 높죠. 대신에 뭐 이렇게 기년도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어떤 이 여자분이 최근 가까운 그런 연도, 과거라든지 아니면 미래라든지 가까운 연도를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죠. 먼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뭐 이렇게 기년도 생길 수도 있고, 또 무곡 학원이 되는 그런 해도 될 수가 있는데, 그럼 너무 이렇게 이혼 연도가 많으니까 기준을 할 때 그 상담하러 오는 손님이 어떤 최근 몇 년, 그 연도를 따져가지고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 게 적중률이 더 높다,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뭐 이혼한 이유가 이제 바람 때문인데, 이 바람은 또 홍단천이하고 또 연관성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이야기는 또 차후에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북파 자미두세에서 이제 이혼하는 어떤 그런 조건과 또 유년을 이렇게 좀 판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